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역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정부의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에 포함됐습니다. 익산 여수 구간의 선형을 개량해 소요 시간을 지금보다 30분가량 단축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운행 속도가 시속 120km에 불과해 저속철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전라선.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무산됐던 고속화 사업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철도 구축의 청사진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에 전라선 고속화가 포함된 겁니다.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은 기존 선로의 전철화와 일부 직선화를 통해 전라선의 고속열차를 운행하고 있지만 곡선 구간이 많고 기울기가 심해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속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고속열차의 운용률이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수하고 익산 구간의 전라선에 더 고속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고속화하는 그런 대안입니다. 고속화 사업은 일부 구간에 KTX 전용선을 신설해 선형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곡성 등 일부 지역에는 역이 새롭게 들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속 250km로 열차 운행이 가능해져 익산 여수 구간이 30분 이상 단축되고 이에 따라 서울에서 여수까지 걸리는 시간도 2시간 30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총 3조 원. 수년이 걸리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조기 착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몇 년 있다가 할 수도 있고 바로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지역에서는 조기 착공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예산 편성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안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 고시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한편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 그동안 양지역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철도 건설을 위해 공을 들여왔는데요. 정부의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달빛 내륙철도는 달굿벌 대구와 빛고울 광주를 고속철도로 잇자는 구상입니다. 양 지역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면 지역 균형 발전, 동서화합에도 보탬이 될 거라는 기대가 반영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 공약으로 출발해서 그동안 양 지역은 물론 철도가 지나는 14개 자치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사업입니다. 추진 여부는 6월쯤에 확정될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국가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 계획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들어가지 못하면 2030년까지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통연구원이 공청회에서 공개한 초안 성격의 연구 영역 결과에서 43개 신규 사업 중에 달빛 내륙철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추후 검토 사업 24건 가운데 하나로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걸림돌은 경제적 타당성. 4조 원대의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정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기재부와 국토부 등 중앙부처는 비시가 낮고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최종안에는 달빛철도를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4차 철도망 계획 확정까지 남은 기간은 길어야 2달 정도. 그 안에 정부를 설득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환경단체가 광양만권의 미세먼지와 중금속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은 어제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순천과 광양, 여수와 하동, 남해와 고성에 간이 측정기를 설치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단체는 지난 2019년 처음으로 광양만권의 미세먼지와 중금속 수치를 측정해 결과를 발표한 이후 전남도가 추가 측정기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한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 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을 강하게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은 세계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자비한 폭력 행위일 뿐 아니라 명백한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이라며 민병대 의원이 발의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또 일본 정부는 일본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회 결의안을 주한 일본 대사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센인들의 정착마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은 최근 여수 도성마을 등 도내 한센인 정착마을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라남도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정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최근 도의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센인의 날 행사와 정착마을 환경정비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주택과 상하수도 개량,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전남도에는 1920년대 조성된 여수 도성마을 등 한센인 정착마을 8곳에 한센인 236명 등 주민 7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수십 년째 방치된 낡은 주거시설과 축산 폐수, 악취 등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순천시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38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지방정부와 북측이 힘을 합해 평화와 공동 번영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박된 배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선박에는 기름과 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방당국은 평소에 선박을 잘 정비하고 화재 감지기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순천 와온해변에 정박한 바지선에서 검고 짙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은 다른 바지선으로 순식간에 옮겨 붙었고 결국 2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여수 국동항에 정박한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근에 있던 선박까지 총 4척이 불에 탔고 불을 끄던 선주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크고 작은 선박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여수에서 발생한 정박 선박 화재 건수는 44건. 가연성 물질로 만들어진 선박들이 밀착해 항구에 정박하다 보니 한 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이어지자 최근 소방당국과 해경이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여수 수협 앞 해상. 화재를 가정한 선박 주변에서 해병 경비함정과 민간어선, 소방차 등의 장비와 민간 해양구조대원 등 77명이 동원돼 불길을 잡습니다. 특히 연결된 선박을 분리해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반도 지역의 특성상 배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으로 이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이런 훈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새어나온 기름이 엔진과 접촉하거나 낡은 전선이 끊어지면서 주로 불이 난다며 꾸준한 선박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직은 권고사항이지만 선박 내 화재 감지기를 부착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 삼산 봉화산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삼산 봉화산 민간공원 조성 사업 반대 투쟁위원회는 특혜성 아파트 사업을 주의 의견 수렴 절차나 환경 영향 평가도 없이 추진도 하고 있다며 어제 허석 순천시장과 담당 공무원, 건설업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고의적인 위법 행위를 했다는 내용은 없고 사업 취소나 관련자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한 내용 또한 없다며 형사고발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 이와 관련해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은 다음 달 13일 2차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남경찰청을 지휘하게 되는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후보 7명 가운데 여성이 1명에 불과해 양성평등 정책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아동과 청소년, 여성과 노인보호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의 특성을 감안할 때 60대 남성 중심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역할에 합당한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남도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영문 교명이 켄텍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최근 열린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기업과 발음이 쉽고 상징성이 우수해 대학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며 영문 교명을 켄텍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법인 측은 내년 개교를 위해 캠퍼스 핵심 시설과 교원 선발 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중에 학생 모집을 위한 수시 모집 입학 전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28일 도올 김용욱 선생을 초청해 정유재란 특강에 나섭니다. 오는 28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리는 이번 특강은 정유재란의 진정한 의미와 더불어 조선을 지켜온 호남민들의 호국 정신을 알아가는 역사 특강입니다. 강연은 코로나19 예방 수칙에 따라 관계자 포함 100명 이하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전남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백신 접종 과정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 지역 예방접종센터입니다. 백신 접종에 동의한 75세 이상 어르신을 태운 버스가 쉴 새 없이 도착합니다. 버스 10대가 농촌 각 마을을 모두 30여 차례 오가며 하루 500~600명을 접종센터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기조차 버거운 어르신들이 많고 이동과 대기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도 상당수입니다. 지침상 접종센터에 배치하도록 한 의료진과 지원 인력은 20여 명. 부축과 개별 안내가 필요한 어르신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지원되는 공무원은 60여 명에 이릅니다. 아무래도 75세 이상이면은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혼자 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은 11만여 명으로 1, 2분기 접종 대상자의 36% 수준. 확진자 발생 추이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계호 의원의 수행비서와 관련된 지역 감염 확진자는 5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7일 무안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제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신혼부부와 관련해 목포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을 찾았던 직장 동료의 양성 판정, 또 확진자의 보름 전 동선과 겹친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숨은 감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험 요인이 많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사를 하고 역학조사 범위를 넓혀야 할 것 같거든요, 훨씬. 또 주중에는 전남, 주말에는 타 지역에 머무는 외지 학생들이 많은 외국어 고등학교 등에 대한 방역 통제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라남도가 근로자를 위한 커뮤니티와 휴게시설이 부족한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문화와 복지, 편의 기능을 집적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여수 국가산단이 선정됐으며 오는 2024년까지 국비 35억 원 등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작은 도서관과 실내외 체육시설, 작업복 세탁시설 등을 갖춘 여수 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된 여수 산단에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면 근로와 정주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산단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다양한 인공지능 수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67개교를 운영합니다. 기존의 인공지능 교육 공간이 구축된 42개교는 인공지능 교육 활동 모델 학교로 선정해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공간 구축이 안 된 25개교의 경우 창의 융합형 정보교육실 구축 학교로 선정해 공간 구축비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전교조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전남교육 민주노동조합 협의회는
어제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막화와 해수면 상승, 지구온난화 등 미래 세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중단과 탄소 배출 규제 강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공적 지원 확대 요구와 함께 학교의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가 행정, 농수산, 식품업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농식품 4억 달러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남의 농식품 수출액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8.9%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난해에는 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출액 66%가 중국과 미국, 일본과 대만에 집중됐습니다. 전남도는 유기농 프리미엄 시장 공략, 수출 유망 품종 육성, 수출 지향적 생산자 조직화 등을 통해 2025년까지 4억 달러 수출을 달성할 예정입니다.